우리가 이동평균선에서도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원리가 MACD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자리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트레이딩 알파팀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0.01계약 기준 15,000원부터의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 혹은 더보기란에 셀프 계좌 개설 영상 혹은 고객센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해외 선물 MACD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MACD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활용도가 굉장히 넓은 그런 보조지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오실레이터 지표들보다 이 MACD를 중요하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MACD의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거예요. 거의 주 지표 못지않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바로 이 MACD의 최대 장점이 아닐까,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ACD 하나만 보셔도 나올 수 있는 시그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해외 선물 초보자들은 정말 이 MACD 하나만 달달달달 외우셔도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 진입을 해야 될지가 한눈에 보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MACD에 대한 매매법에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MACD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MACD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히스토그램, 이 막대 그래프죠. 그리고 두 번째가 MACD선과 시그널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매매법은 어떻게 될까? MACD 매매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이 막대 그래프인 히스토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시그널선과 MACD선의 교차를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이 MACD는 이름 그대로 무빙 에버리지 컨버전스 다이버전스의 약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빙 에버리지라고 하면 이동평균선에서 기인한 지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MACD 원리 자체가 이동평균선이 줄어들었냐 넓어졌냐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이 격차가 벌어졌냐 줄어들었냐가 바로 이 히스토그램과 시그널선과 MACD 선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주가의 변곡점과 교차 지점을 우리가 이 MACD 하나로 모두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MACD 매매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히스토그램 매매법이에요. 이 매매법은 많이 사용이 되진 않지만 비교적 간단하고 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히스토그램이 음수로 표기가 되고 양수로 표기가 된다라는 의미가 이 힘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수에서 양수로 전환되는 지점 혹은 음수의 힘이 강해졌다가 다시 약해지는 지점, 이런 지점들의 교차 지점을 매수 타점 혹은 매도 타점으로 이용하는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자리를 한번 예시로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양수에서 다시 음수로 전환이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쭉 빠졌다가 다시 점점 힘이 약화가 되면서 양수로 전환이 될 때, 이런 자리가 흔히 매수 타점이 되곤 합니다. 그 이후로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마찬가지로 히스토그램이 점점 약해질 때, 이 약해지는 지점이 바로 이 매도 타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이 매매법은 정말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스토그램 매매법의 최대 단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100% 주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 신호도 많기 때문에 중간에 히스토그램이 잠깐 빨간 색깔로 전환이 됐다가 다시 한번 파란 색깔로 전환이 되면서 좀 불투명한 매수 타점이 나오곤 해요. 그리고 이러한 지점들처럼 잠깐 음수에서 양수로, 양수에서 음수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지점에서 시그널의 혼선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히스토그램은 어디까지나 참고로만 활용을 해주시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매매법은 바로 이 시그널선과 MACD선의 교차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동평균선에서도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원리가 MACD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자리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가가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이 될 때 그 교차 지점을 이용하는 게 바로 이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이용한 매매법이에요. 바로 주가가 이렇게 약세로 쭉 흘러가다가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 골든크로스가 나타났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매수 포지션을 진입을 하고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는 지점,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지점에서 익절, 그리고 다시 MACD선이 다시 또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진입을 하고 다시 한번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지점에서 익절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매매가 굉장히 심플해지겠죠. 즉 MACD 하나만 봐도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한눈에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지점에서 반대로 매도 포지션이 셀 포지션을 진입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쭉 홀딩을 하다가 다시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지점, 이 지점에서 익청
혹은 스위칭을 해도 되겠죠. 그리고 다시 골든 크로스가 나온 지점에서 매수 포지션을 진입을 하고 쭉 홀딩을 하다가 다시 또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지점에서 우리가 익절 전략을 선택을 해도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MACD 선 하나만 보더라도 나타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익절을 하고 어떤 지점에서 매수 타점을 진입하고 어떤 지점에서 손절을 하고 익절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감이 안 잡히신 분들은 이 MACD 하나만 정말 제대로 공부해 보셔도 여러분들의 기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MACD는 볼린저 밴드라든지 혹은 이동평균선 이 외의 지표들과 함께 활용을 해도 굉장히 신뢰도가 있는 그런 보조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는 이 MACD를 함께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도 함께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해외 증권사 계좌 개설 혹은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셀프 계좌 개설 영상 혹은 고정 댓글에 있는 고객센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0.01 계약 기준 14,000원부터의 선물 거래가 가능하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댓글 혹은 더보기란에 있는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딩 알파팀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